평균적인 국민경제 활동 수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의 국민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종합주가지수, 기타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부동산 경기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 지표 이거 사용해야 되겠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측정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 경기가 좋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기업 하기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산 기업 하기가 좋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죠. 잘 팔릴 거로.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요. 현재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요. 서로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가 건축량입니다. 그리고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니까 거래도 많이 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이것도 중요한 측정 지표입니다. 그리고 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도 막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 요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요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건축량은요 건설업자가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공급 측 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은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요 측 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은요 보조 지표 이 표현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왜 보조인지는 잠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특히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이런 것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나오고 다만 뭐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능성 떨어진다고 아예 안 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이걸 세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량이라도 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 완공량 이런 걸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청 가면요 건축과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허가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선행 지표를 표현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좀 앞서서 움직이는 걸요 선행 지표를 합니다. 왜 앞서서 움직이냐면 이 허가라는 게 뭐예요? 허가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 맡았다고 해서 언제 또 착공할지 모르는 거죠. 2년 될지 3년 될지. 그러니까 다만 허가를 많이 맡았을 경우는요. 그만큼 착공량도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량 자체가 건물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장 그래도 주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동행 지표다. 그래서 이걸 착공량을 알게 되면요. 현재 상태의 경기 변동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공량 같은 경우는 보통 후행 지표다. 그래서 약간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완공되기 전에 거의 뭐 선분양이라든가 그래서 그 거래는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요 완공량은요 약간 뒤쳐져서 가까운 과거의 경기가 어떠했노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굳이 세분하자면 이렇게 세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은요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는요 그래도 주택 거래량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이런 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요 택지가 많이 부장됐다. 택지가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택지 많이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 많이 팔았을 경우는요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설업자가 뭐 건물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으려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거래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막 그 땅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자, 이 택지 분양 실적은요 보통 이제 약간 많이 좀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앞서서 선행 자, 좀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가격 변동은요 이거는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됩니다. 가격 변동 가지고 느닷없이 가격만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조심하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다. 아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다고요?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고 했죠? 그러면 그만큼요 그 사고자량이 많으니까 거래도 많아지고 건축량도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요,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는 편이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거 잘못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투기가 극성인 바람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경기 좋다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이 세 가지를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해야 되지 예를 가지고 덜렁 판단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공가율이라든가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융 상태라든가 임료 수준, 금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금리가 낮으면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같이 포함해서 자, 이거 판단하는 게 활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은요, 형태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종류로 할까요? 경기 변동 종류는요,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에 맞춰서 이제 순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매우 자주 왕왕 나타나요. 그래서 자, 먼저 순환적 경기 변동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순환적 경기 변동은요,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주글락 파동이라면요, 얘는요 어떻게 그려져요? 상당히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다면요,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요 정점해 줍니다. 가장 나쁠 때를요, 가장 바닥을요 이거를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가장 또 꼭대기 있는 걸요 정점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천정 이렇게 되게 하고 이거를요 바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걸 천정해 줍니다. 그러면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죠. 나빠지는 시기를요 후퇴 국면 혹은요 후퇴 시장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경기가 안 좋은 시기죠. 이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걸 하향 시장해 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치고 다시 좋아지는 시기죠. 좋아진 시기를요 회복 국면 해줍니다. 회복 국면.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 국면이다. 혹은요 상향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 합쳐서 확장 국면 해줍니다. 확장. 경제가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도 많이 짓고 거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부동산 경제 상태가 자꾸 팽창한다. 확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수축 국면 혹은요 위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거의 끊기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는요 손가락 빨고 있고 있죠. 이런 상태를요 경기가 위축돼 있다 해서 이걸요 수축 국면 아니면요 위축 국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면을 하는데 자 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확장 국면에서는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경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팔릴 거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일반적인데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그러면 이때는요 가격 점점 올라가니까 매수자는요 얼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매수자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죠. 얼른 구입하려고 서로만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매도자가 이걸 팔려고 안 팔려고요?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사는 사람들은 무지장 많은데 팔려고 나온 물건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는 사람들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은요 이 매도자가 뭐예요? 매도자는요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는 겁니다. 매도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매도자. 반대로 이때는요 가격도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얼른. 근데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매수자를 잘 설득하고 해야 중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수자 중시화 현상.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린다면요, 이렇게 해줄게요. 헷갈리면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요, 매도자 중시 현상,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 현상. 이렇게 해서 때로는요, 순식간에 이제 답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딱 해석하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딱 기억하시면요, 헷갈릴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감정평가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끝까지 돌아오셔서 보시면 뭐 그런 얘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요,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이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사례 부동산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차이점을 좀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입니다. 우리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갠다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이걸 후퇴 국면이다 해줍니다. 후퇴 국면. 그리고 이거를요,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닥치고 다 좋아진 시기를요, 회복 시장이다 해줍니다.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향 시장이라 하는데, 자, 먼저 이때 볼게요. 만약에 이쯤에서 이게 이제 17에서 18년 걸리는 거죠. 17에서 18년 걸리는데, 만약 하향 시장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요쯤에서 그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면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은 다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추세 있죠. 이걸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요, 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상한가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얘기고, 만약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하려고 한다. 요걸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한가가 뭐예요? 이게 이제 가격 흐름 아닙니까? 가격 흐름. 그러니까 낮았던 가격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평가하려면요, 과거에 거랬던 사례들은요, 거의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맞지 않나요? 상한가. 근데 만약에 이쯤에서 판단하게 되면요, 이게 역사적 흐름 아닙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요거를 상한가라고 아주 고란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가다 해줍니다. 과거 거랬던 사례들은요, 평가하려는 기준으로 있죠. 요거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쯤에서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준다면요,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요, 낮은 가격이 일반적이죠.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한가. 근데 만약 이쯤에서 평가하게 되면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처음에는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할 때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는 다 상한가입니다. 이쯤에서 판단하면요,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하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중간하게 이런 시장에서는요, 상한가 아니면요, 기준가격이다. 이때는요, 하한가 아니면요, 기준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과거 이게 과거에 17에서 18년 걸리는 역사적 가격 흐름 아닙니까? 가격도 움직인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걸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데, 자, 그럼 다른 측정 지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측정 지표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측정 지표.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하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얘네들은요,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같이 가는 지표. 이거는요, 반대로 가는 지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정리한 걸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쨌거나 이런 지표는요,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얘네들은요, 반대로 가는 지표예요. 반대로 가는 지표.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확장 국면 아닙니까? 확장 국면이다. 요거는요, 뭐 수축 국면이라 하시면 되겠네요. 수축 국면. 확장 국면에서는 뭐가 올라가는 추세죠? 올라가는, 무슨 얘기냐면, 확장 국면은 뭐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뭔지, 어쨌거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측정 지표, 그대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지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허가량, 그 다음에 착공량, 완공량, 택지 분양 실적, 거래량, 가격 있죠? 이걸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올라가니까 같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얘네들은 안 좋은 지표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이런 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자, 공가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이걸 공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실이라는 것은요, 임대주택 중에 빈방 있죠? 빈방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공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도 뭐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아파트를 팔다가 못 판 재고량을요, 미분양 재고량. 요것도 줄일 수밖에 없네요. 서로 막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요때는 자, 금리도 낮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투자를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금리는 낮아 있어야 투자를 늘릴 거 아닙니까? 낮아 있어야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는요,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금리는요, 낮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수축 국면에서는요, 만약에 수축 국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축 국면은 뭐가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려가는 추세죠. 이건 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다 줄어든다입니다. 이렇게 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기 안 좋으니까 뭐 공가, 공실, 미분양 재고량, 금리 같은 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안정시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 사국면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닙니다. 구분한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요거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그 사이사이에 안정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정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불황에 매우 강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불황에 매우 강한 부동산 시장인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든가 중심 지역에 있는 상가 같은 거 이런 거를요, 안정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부동산계 불황이라 하더라도요, 20평대 초반의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거의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실수요자가 항상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요, 안정시장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상권이 좋은 그 상업지역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요, 상권이 좋으니까 막 서로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막 좋은 입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실수요자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안정시장이라는 겁니다. 안정시장. 그래서 요거는요, 아무래도 가격의 안정 또는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이런 시장인데, 얘는요, 사국면 어디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나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경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무관한 건 아닙니다. 경기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황에는 강하죠. 불황이 강한데 거꾸로 한다면요, 호황에는 오히려 약할 수가 있습니다. 호황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게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런 식은 가격도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은요, 그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어쨌거나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기초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경기가 이렇게 호황일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안정시장에 있는 건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여기서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이 오히려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호황일 때는 안정시장이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하러 안정시장에는 가격이 올라갔다 올라가있으니까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표현에서 잘못된 겁니다.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 알아봤습니다. 순환적 경기 변동. 그 다음 이번에는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상당한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계절적 변동은요, 그야말로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이 있죠.